대형 유람선과 배들이 오가는 산지항. 이 항구를 통해 사람들은 섬을 떠나고 또다시 돌아온다. 사람과 화물이 번잡하게 오가고 이별의 아픔과 귀향의 기쁨, 시대의 영욕이 함께했던 산지항. 그 항구엔 제주민들의 삶의 애환과 역사가 깃들어 있다. 항구의 저녁은 백전의 불빛들로 휘황거리고 고요 속에 여전히 활기가 넘친다. 주업 나갔던 배들의 귀향과 또다시 어두운 바닷속으로 출항하는 배들의 긴장으로 출렁인다. 이 섬을 들고 나는 모든 배들의 거처 산지항. 이곳을 오래전엔 고령전 또는 고령포라고 불렀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엔 고령전을 두고 당나라 배가 와서 파선한 곳이며 밭을 가는 사람들이 흑마노 등의 보물을 얻는데 당나라 사람들이 유실한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미 탐나국 시절부터 이곳 산지포구가 대내외를 연결하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1928년 산지항 공사 당시에는 중국 고대 화폐인 오수전과 화천, 대천 50과 화포 등이 출토됐다. 이 화폐들은 제주를 비롯해 한반도의 일부 지역과 일본, 중국 등에서 발견된다. 1926년에 산지항 개발하면서 오수전이 많이 출토되는 걸로 봤을 때 소위 이 제주를 중심으로 한 이 오수전 문화벨트의 중심이 결국 제주 지역은 산지항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숱한 배들이 들고 나는 산지항. 수천 톤급의 여객선과 화물선을 통해 수많은 사람과 물건들이 제주에 들어오고 또다시 나간다. 하늘길이 열리기 전 산지포구는 육지 나들이를 위한 유일한 통로였다. 자그마한 포구였던 산지포구에 본격적으로 기선이 다니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무렵. 돛단배와 나지막한 초가집이 즐비했던 산지포는 이때부터 근대적 의미의 항구로 변모한다. 기선은 19세기 말에 제주하고 인천 간에 현이코라는 배가 있는데 그게 발동선인데 제주에서 우편물을 모두 실고 여기에서 서울 가는 사람들을 거기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군산을 경유해가지고 다음에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그 이후에 호남선이 되니까 이 기선들이 목포로 가서 목포로 해서 호남선을 타가지고 대전까지 가서 대전에서 경부선을 갈아탑니다. 그래서 서울로 들어가게 돼 있죠. 이때부터 다른 지역과의 교역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건인마을의 주민들은 중선을 타고 몇 개월씩 원양항해 조업을 나갔는데 홍어나 조기 등을 잡아 육지부에 팔아 큰 돈을 벌어들인다. 수개월 만에 배가 돌아오면 온 마을은 잔치집처럼 흥청거렸다. 한 2, 30톤짜리 이제 중선인데 이제 초봄에는 출항해가지고 저 군산으로 해가지고 또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결국엔 인천 또 뭐 연평도 거쳐가지고 또 해주 거쳐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저 신의주까지도 갔다가 늦가을에는 이제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입동 사람들이 이제 해상업을 해가지고 좀 많이 좀 부자도 됐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해마다 하는데 그 배가 거의 다 이제 독다선인지 그 신식 그
기계 배들이 나오니까 차차차 없어져 가지고 해방 후에까지도 한 서너 척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산지항도 매우 빠르게 변화했다. 그 사이 제주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오며 최근엔 사람들의 휴식처이자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산지포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맞닿게 되는 제주시의 젖줄 산지천. 지금도 여름이면 개구쟁이들의 물놀이로 소란스러운 이곳은 제주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공간이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산지천은 물이 맑고 아름다운 교각 등으로 빼어난 풍광을 자랑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뛰어놀고 아낙들은 물을 깃고 빨래를 하며 한 시절을 살았다. 1950년대 이전까지 이 일대에는 물이 하도 좋아서 제주 성안에 사는 부녀들이 전부 여기에서 물을 날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어린 때만 못해도 이 일대 여자들이 전부 와서 빨래를 하고, 그리고 그 전 옛날에는 이쪽 한쪽으로 해서 목욕도 하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제주 성내의 여성들이 중요한 생활 공간이었다는 것을 무엇보다 산지항은 일제시대와 4.3, 6.25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근현대사 그 생생한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다. 1920년대 제주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일본으로 건너간다. 이들을 실어 나르던 데가 군대환이다. 오사카와 제주를 잇는 군대환은 매월 3회 산지항을 기점으로 입출항했다. 이 배를 통해 1930년대까지 대략 제주민의 25%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오사카의 직항로가 이제 개설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산지항은 제주도민들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항구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역시 오사카 지역 일본 문화가 이제 제주로 들어오는 그러한 어떤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일본이 이 산지항을 1926년 이후에 군사적인 항구로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일본이 이제 제주도를 장기적으로 어떤 중국 침략의 어떤 전진 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 이제 태평양 전쟁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라고. 이후 4.3 사건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갔고, 한국 전쟁 시에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이 항구를 통해 제주로 들어오기도 했다. 산지항은 그 역사의 소용돌이를 끌어안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근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인구의 어떤 성장을 가져왔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이 산지항이 어떤 근대적 항구로서 상당한 그 도민들에게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결국 제주도가 이제 어떤 항구, 배를 이용했을 때 어떤 다른 지역과의 어떤 교류의 중심 지역은 이제 한 산지항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산지항의 등대. 100년의 시간 동안 등대는 이 항구를 오가는 수많은 배들의 밤길을 비춰주었다. 낮이 기울고 어둠이 찾아오면 항구엔 등대가 켜진다. 빛이 만든 길을 따라 떠나고 돌아오던 배들. 그 바닷길에 흩뿌린 숱한 사연들을 등대는 기억하고 있을까? 항구의 고난과 번성의 역사와 함께 온 등대의 불빛. 사람들이 항구를 잊지 않는 한 그 불빛은 영원히 밤바다를 비출 것이다.